유난히 뜨거웠던 불수능.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55만 2천 명의 응시생들 사이에 공신 강성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은 15수생입니다. 충격적이죠? 이미 서울대를 졸업한 사회인. 하지만 그는 15년째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멘토링을 하려면은 이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갈 때마다 굉장히 저도 수험생이 된 것 같고 되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간절했고 너무 떨렸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이 대입 전형도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수시나 이런 제도 취지가 하루 만에 인생이 결정되고 이런 걸 이제 좀 피하고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 상황에 맞춰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과연 지금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공부에 대한 멘토링을 할 정도로 공부에는 도 같은 공신. 만약에 그가 다시 요즘의 전형으로 입시를 치른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저는 서울대에 못 갈 거예요. 일단 정시 비중이 너무나도 줄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부모님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저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데도 없고 무슨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되게 다양한데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들은 어느 정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한 건 맞아요. 공신조차 복잡하게 여겨지는 지금의 입시. 혼자의 힘으로 뚫고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학 입시는 복잡해진 것일까요? 그 복잡함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학생부 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 입시 전형에 따라 학생부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보기 위해 교육 과정과 세대가 다른 6명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부를 떼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모 나도 그래. 전 주식이 전체 주심대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억입니다. 성적보다는 그 시절의 추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진이 그때 딱 붙였죠. 사진이 딱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요거 있어요. 나 지금 집에. 잘생겼다고 키만 좀 컸으면 내가 좀 무슨 중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세 과목을 빵점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장이 많아요. 일생을 지장이 많아. 아, 예전에 공부 잘하셨구나. 그때 잘 했으니까. 돈 주고 엄청 센 데인데, 그죠? 네, 근데 이때는 서울대 한 8, 90명씩 들어갔으니까. 웬일이야. 완전히 옛날 소리야. 웬일이야. 이거 눌려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개발 활동에서 인물의 성격 분석이 뛰어나대요. 내 거는 오, 풀개근. 아, 3년 개근. 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박.
역시 성적은 별로였어. 10수년에 걸친 대학 입학 제도의 변천사를 증명하는 6명. 학생부는 학적부란 이름으로 1955년 미 군정 시절 처음 생겼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과거에는 학적부, 생활기록부로 불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했고 이후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학생부의 형태와 내용은 각 정권과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행동발달 상황에 가나 다 형태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점수 방식에 있어서는 뭐 수업 미양가 이런 식으로 해서 90점부터 100점까지는 수업 이런 양태가 한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아마 이루어져 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점을 크게 잡고 있는 게 그 95년도 531 교육개혁안 그때부터 이제 그 창의 인성 쪽의 발달 측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술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형태로서 이건 좀 더 추가돼야 되겠다. 시대별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생부는 내용과 기재 방식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1번의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몇 장입니까? 생활기록 관장하고 뒤에 장거는 행정편이에요. 이거는 뭐 생활기록부 되는 거 그냥 학교에서 도장 찍으면 그 2장이랑 마찬가지죠. 2장이에요. 그건 똑같네요. 네. 제가 아마 시험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 세대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 정도 될 거예요. 네? 10분 정도 갈게요. 자기 거 꼼꼼하게. 학력고사 다음 세대. 수능 세대지만 학생부를 대입평가에 포함시킨 세대의 학생부는 어떨까요? 합쳐서 4장입니다. 새로운 게 있네요. 예, 이제 저 때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나왔네요. 다 워드로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선생님의 글씨는 하나도 없겠네요. 예, 선생님 글씨는 없습니다. 7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적혀 있을지 몰랐는데 다 적혀 있네요. 1950년대부터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치며 달라져온 학생부. 또한 학력고사 시기까지는 학생부가 가로였고 수능 세대부터 세로의 학생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생활기록부가 무엇이 문제냐? 왜 자꾸 바뀌는 거냐라는 이제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현 시대의 정권의 어떤 그 강조점, 교육의 강조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의 그 강조점. 이번에는 또 2015 새 교육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교육 과정 개정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기재 방식이다. 학생부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진로와 탐색 활동을 담은 중요한 성장 기록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한 학생의 학생부는 무려 24장.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에게 지금의 학생부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차이를 느낄까요? 별거 다 쓰네. 그지? 그리고 진로, 희망, 자격증. 자격증 있는 것도 다 하는 거네.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써? 창의적 체험 활동상. 선생님 머리 묶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때보다 훨씬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이걸 일일이 학생들을 전부 다 그 상황 좀 받아서 전부 기록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난감하다 진짜. 똑같은데?
와, 너무 디테일한데? 그렇죠. 특별활동 상황이 지금 1장, 2장, 3장.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써왔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뭔가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되게 커진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해져서 되게 놀랍네요. 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평가를 하다니. 주말 오전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입시 담당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 강의 신청을 받은 지 10분 만에 4천여 명이 신청에 마감된 특별한 강의. 사설 입시 기관에서 하는 거는 좀 약간 뜬구름?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많이 와닿아요. 큰 틀을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은 애들하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밑그림을 우선 크게 한번 그리는 시간인 거죠. 고3 담임교사가 대학 입시와 관련한 정보에 어둡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건우 선생님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을 우려합니다. 학교에서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교실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학교를 위해 11년째 교사들을 상대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입시에 관한 한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교과형이 35개 대학이 교과를 정량평가하는 거고 비교과는 정성평가하는 건데요. 그렇게 제가 나누어서 교과와 교과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걸 보시고요. 선생님들 순서를 보세요. 4,300여 명을 수용하는 설명회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17년 전 형편이 어려운 반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고 결국 이렇게 커졌습니다. 첫 부임지였던 인천의 한 요고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반 아이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 가정. 부모가 신경 써줄 수 없는 아이들을 교사마저 포기하면 끝이라는 각오로 입시 정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반 애들이 가야 되는 뭐 서울, 인천, 경기권의 대학들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또 그런 대한 좀 하나하나의 대학에 대한 정보는 또 없고 밑에 있는 대학일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애들이 가는 대학 중심으로 전형 일정서부터 전형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정리한 것이 매년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한 반에서 주요 대학에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담임교사에게는 중위권 아래 학생들에 대한 입시 지도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은데 책에 그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대학 개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서울, 인천, 경기는 다 집어넣고 그러면 서울에 41개, 경기, 인천에 33개거든요. 그 74개 대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교대 10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 5개 거기에다가 이제 충청권에 통합버스가 다니는 대학들은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진학 지도의 끝에는 아이들의 인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의 마감. 아마 저기 입학 홍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위해, 진학 교사들을 위해 하나둘 자료를 넣다 보니 책은 해마다 두꺼워졌고 전국 134개 대학 1,400여 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뭐 1번부터 너는 뭐 수시, 너는 2번은 너는 정시, 너는 논술, 너는 면접, 너는 적성, 너는 비교과 못 챙기고, 너는 내신 신경 쓰고, 너는 봉사활동 뭐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거의 7개월을 준비하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내신이 똑같고 성적이 똑같으면은 먼저 준비한 애가 먼저 붙어야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뿌리고 노력한 게 있는데 똑같은 내신인데 우리 반 애들은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논술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적성 준비하고 다른 애들은 뭐 그제 가서야 원서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논술 본의하고 논술 뭐 공부하고 적성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이제 대학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잘 가게 되더라고요.